근데 그거 아세요? 네일로라고 기차 여행하는 거 있어요. 코레일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 때는 네일로가 나이 제한이 또 있었어요. 뭐 몇 살 이하까지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그게 방학 때만 열리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최근에는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그냥 상시로 살 수 있는 티켓으로 바뀐 것 같은데, 10여 년 전에는 그 네일로라는 그런 제도 자체가 방학 때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만든 그런 기차 패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기차 여행 완전 낭만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혼자서 막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네일로는 국내 여행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조금 많이 막 찾아보고 막 좀 많이 계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는 건데, 사실 그때까지 막 그렇게 개인적인 일로 집 밖에서 오랫동안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을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프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렇게 노선이랑 가려고 하는 장소들, 막 지역마다 어디 숙박, 뭐 예산 막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이드북처럼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떠났던 여행이 네일로 여행이었는데, 이게 뭐든 다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여행의 기억이 좋았어요. 우선 다른 지역에 혼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엄청 설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일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간다 치면 일주일 동안의 짐을 다 그냥 최대한 어쨌든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갔던 때가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겨울옷들 막 일주일치 옷 막 다 넣고 막, 물론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안84님 같은 경우는 뭐 2주를 여행 가셔도 한 옷 2벌로 그냥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막 그 어린 나이에 좀 예쁘게도 입고 싶고 따뜻하게도 입어야 되고 하니까 겨울은 얼마나 부피가 커니까 막 가방이 엄청 빵빵해가지고 그걸 이제 메고 겨울에 혼자 기차 타는데, 네일로 티켓은 좌석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석을 빈자리를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 되게 새롭고 재밌었고, 근데 첫날 사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집이 이제 인천이니까 영등포역으로 가가지고 차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넘어가서 강원도에 무슨 굴 같은 거 막 구경하고, 첫날 이제 도계라는 역에서 숙박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 역에서 그 티켓을 발권을 하면 역마다 막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강원도를 처음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도계역에서 발권을 하면 그 숙소를 제공을 해주는 혜택이 있어서, 그래 숙박비 아끼자 해가지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계역에 도착해서 그 숙소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 숙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엄청난 길치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막 주시면서 막 알려줬던 것 같은데, 겨울이니까 해도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오니까 너무 깜깜하고, 거기 동네 자체가 제가 살면서 처음 가본 데고, 그리고 이제 약간 강원도니까 좀 시골이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숙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물어봐도 그게 무슨 오피스텔 같은 거였는데 다들 모르시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좀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런 타지에 가는 게 처음이고 하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잘 찾았는데, 숙소에 들어가니까 안도감이 들잖아요. 되게 따뜻했어요.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고서 이제 부모님한테 도착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때 아빠랑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한테 이제 아빠 나 지금 숙소 여기 못 찾아가지고 막 밖에서 막 돌다가 겨우겨우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잘 왔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안도감이 들어서 약간 하소연한 거였는데, 아빠가 갑자기 거기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빠는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그 숙소가 뭐 어디냐, 그래서 영무원이 알려준 숙소다. 그러면 뭐 거기 열쇠를 열고 들어갔냐, 아니 여기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갔다. 그럼 그 영무원이 그 비밀번호를 아는 거 아니냐 해서, 뭐 그러겠지 않냐, 여기에서 제공해준 숙소인데 했더니 갑자기 아니 그러면 너가 거기서 자다가 그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빠의 걱정은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 자는 숙소가 아니라 정말 저 같은 여행객들이 다 같이 그냥 같이 자는 공용 숙소였고, 뭐 나쁘게 생각하면 뭐, 그리고 뭐 범죄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겠죠.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런 뭐 조건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화낸 아빠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괜히 더 걱정되게 막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너무 혼자 밖에서 덜덜 떨다가 들어와가지고 안도가 있어서 안도감에 아빠한테 나 잘 도착했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하면 그랬냐, 그냥 난 이런 위로를 약간 바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역정을 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눈물이 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고서 이제 또 끊었어요. 그리고 막 울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여행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잤거든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 채널 아빠가 보시거든요. 아빠는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알지만 딸이 혼자 그러고 있으면 위로를 해줘야지. 이렇게 막 지른다고 뭐 일이 해결됩니까? 아무튼 문제 전혀 없이 잘 잤고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는 루트였어요. 그래서 다음은 안동에 가서 하회마을 보고 경주 가가지고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학생 때 저희는 수학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수학여행 때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본 기억이 애들이랑 노는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갔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보고 저녁에 이제 안압지라고 야경 진짜 예쁜 데 있어요. 또 우연히 이제 석굴암 앞에서 만나게 된 혼자 여행 오신 분이랑 또 저녁에 같이 안압지도 구경을 하고 부산으로 넘어가요. 부산에서 한 3일 정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운대, 뭐 광안리 막 이런 데 가보는데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다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처음 가보는 도시, 지역들. 지하철 딱 내려서 그냥 쭉 걸어가면 바다 띵 나오는 거예요. 해운대 아시죠? 와,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처음 경험들이 그냥 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다 이제 혼자 여행 갔으니까 혼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막 혼밥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혼밥이 유행도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혼자 여행 갔으니까 그냥 혼자 밥 먹는데 그것도 그냥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숙박을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찜질방 이런 데서 많이 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니까 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전라도로 넘어가서 순천, 여수 뭐 이렇게 해서 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이제 여수에서 다시 영등포로 올라가는 일정이었고, 일주일 꽉 채워서 놀고 올라가는 일정이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도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들, 막 느낀 것들을 막 부모님한테 엄청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날도 또 오는 게 뭐냐면 차에 딱 탔는데 엄마 아빠가 그리고 잘 다녀왔냐 하고서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나 여기 가서 이것도 먹고 막 저것도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냥 내 딸이 혼자 여행 가고 싶다 해서 보내줬어. 잘 다녀왔구나. 그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막 너무 막 엄마 아빠 막 저 이것도 갖고 이것도 먹었어, 이것도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둘이 그냥 그때 내 기억에 영등포에서 제가 딱 탔는데 두 분이서 막 그 당시 때 했던 무슨 드라마 막 얘기를 막 둘이 하면서 막 갔거든요. 근데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딸이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뭐 무슨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갑자기 또 눈물도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빠가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서러운 게 많았어요. 아무튼 시작과 끝은 눈물이었지만 그 경험 자체는 저한테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다양한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안 해본 걸 경험하는 걸 되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그냥 살던 요 지역 그리고 내가 그냥 익숙하게 있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행이 너무 좋아요, 여행 꼭 해보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왜 좋아하게 됐냐, 그냥 그 첫 여행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방학 때마다 가능하면 내일로 여행을 떠나려고 막 했고 동생이랑도 가고. 그럼 이제 해외인데 저의 첫 해외여행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근데 이 워킹홀리데이라는 파트는 조금 제가 따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왜 가게 됐는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20살 때 버킷리스트 1번이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보기였잖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2학년 지나고 대학교 이제 3학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저 4년제 나왔는데 4학년 졸업을 하면 또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때 처음에 입학할 때는 방송부 PD가 될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1학년 때 현실을 깨닫고 아 방송 PD 나 못하겠다 이래서 진짜 다양한 경험했다 했잖아요. 기사 작성하고 광고 배우고 커뮤니케이션 배우고 연극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 뭐 하나 막 특출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없었고 다 재밌었지만 막 이걸 내가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항상 좀 막혔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됐어도 진로를 또 못 정하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이제 동기들을 보면 4학년 1학기부터 이제 취업계 내려고 막 준비하는 친구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좀 명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뭐 해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문득 버킷리스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살면 내가 프랑스 파리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난 무조건 프랑스 파리 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 마음은 이때 아니면 나 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너무 갑자기 들어가지고 휴학을 해야겠다. 학교를 휴학을 하고 파리를 1년만 살다 오자.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내일로 여행은 가이드북 만들어서 설득했어. 그리고 국내니까 뭐 걱정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또 다녀와서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 놀러 가도 크게 터치는 없으셨는데 해외도 또 다른 문제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가 얼마나 멀어요. 저로서는 해외는 아무데도 안 가본 저로서는 저에게도 되게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 찾아봅니다 정보를. 근데 제가 되게 뭐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엄청 되게 긍정적이고 막 도전의식 불타고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강한 부정 안에서 긍정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 프랑스 파리를 가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깨달은 건데 뭐냐면 우선 프랑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엄청 찾다 보니까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테러의 위험도 있고 뭐 강도 사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막 우선은 최대한 해외 나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서 돈을 털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뭐 칼에 찔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사서 걱정하는 거.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결론은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파리에 갈 거야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1년을 살아볼 거야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혼자의 이제 계획을 조금 이제 이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거는 보통 가서 이제 여행도 하지만 돈도 벌려고 워홀 비자를 받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내저녁에 돈 버는 거는 포기하고 갔던 게 제가 왜 프랑스를 가고 싶었냐면 불어를 하니까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단기간에 불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사실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워홀 비자를 받으면 우선 1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워홀을 받고 진짜 기본적인 언어만 해서 가자. 아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워홀에 대해서 자꾸 다 말해버릴 것 같은데 안돼. 워홀은 제가 다른 파트에서 딥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프랑스에 갔어요. 그리고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8개월을 프랑스에 살았고 한 달 반 정도 유럽 국가들 여행하고 왔어요. 그게 제가 23살, 24살의 일이고 제가 올해 33살이에요. 10년이 됐잖아요. 제가 올해 여름에 파리 올림픽에 가요. 아 너무 신나. 20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의미부여하는 건 좀 있다 했잖아요. 약간 이거 무조건 가야 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14년에 파리 워홀을 갔는데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10년 만에 나를 다시 파리로 이거는 불러들이는 거다 막 이러면서 의미부여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파리 올림픽은 사실 티켓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로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파리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내가 티켓을 사고 싶다 하고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는 사람한테만 링크가 와요. 그러면 이틀인가 시간이 열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그거를 예매를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파리 올림픽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응모를 해놓고 이제 약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메일이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파리에서 축구 결승전을 보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축구 진출도 못했지만 아무튼 세계 강국들의 그런 경기를 본다는 게 뭐 살면서 얼마나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잠깐 자랑 타임이었고요. 여행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래서 이제 워홀을 다녀오고 나서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 때 동생도 휴학을 한 상태였나? 아무튼 저희 둘 다 그냥 좀 집에서 놀고 있을 때라서 막 둘이 일본 여행도 가고 그때 제주도 여행도 왔었고, 그리고 저는 같이 여행하는 것도 당연히 좋아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 여행이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자 여행하면 뭐 물론 아쉬운 것도 있어요. 막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거 혼자서 못 시키니까 좀 아쉽고, 뭐 뭔가 좋은 걸 봐도 같이 막 얘기하고 사진 찍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다 혼자 해야 되니까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 뭔가 타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 이후에 졸업 기념으로 엄마가 여행 가고 싶으면 막 비행기 해주겠다, 한번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맞아, 싱가포르 갔어요. 싱가포르이 여자 혼자 여행하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 되게 치안이 좋고 정말 도시가 깔끔해요. 물론 엄청 습하고 더워요. 근데 저는 싱가포르도 진짜 재밌었던 게 4박 5일인가 일정으로 갔는데, 첫날 공항에서 또 혼자 오신 분이랑 어떻게 이제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랑 또 되게 막 잘 맞은 거예요. 여행 스타일이나 막 이런. 다시 한국 돌아와서도 따로 만나고 막 이럴 정도로 엄청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연락이 끊겨서 최근에는 잘 사시는 것 같지만, 뭐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가면은 그렇게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또 원체 그런 거를 거리끼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별로였던 여행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 그때 막 TV에 그 블라디보스톡이 많이 나왔었어요. 막 여행 프로그램 한창 유행일 때 연예인들이 블라디 가가지고 막 맥주 먹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다 해서 그때도 이제 여름휴가에 혼자 갔었는데 진짜 개 노잼인 거예요. 아니 뭔가 너무 도시가 작아가지고, 이것도 그냥 개취인데 도시가 작으니까 제가 되게 길게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 끝이에요. 하루 돌아다니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동행을 잘 만나야 되는 게, 그때 이제 혼자 킹크랩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따로 동행을 구해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잘 안 맞아서 재미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선 당연히 해외는 못 갔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사니까 사실은 제주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좀 그 여행 욕구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제주도도 좋지만 뭔가 다른 지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부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서울을 놀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코로나 풀리고 처음으로 갔던 데는 도쿄인데 아빠랑 갔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국제선을 타봐가지고 시간 계산 잘못해서 저희 비행기 놓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왜 자기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자기 개고생 시키냐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시간을 길게 뺄 수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가까운 일본 정도만 다녀왔는데, 여행 욕구는 항상 있어요. 근데 혼자 여행 혹시 안 해보신 분들 있으면 저는 한 번쯤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해보지 않고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조차 사실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너무 인생을 살 때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가까운 데라도 혼자 우선 가보고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잘 맞네. 혼자 그냥 뭐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앉아서 일기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멍 때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행은 강추입니다.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저 머리 잘랐는데 어때요?